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커피에 얽힌 재미있는 사실들로 여러분의 상식을 넓혀드리겠습니다. 물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는 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커피가 대중화되기 전 미국에서는 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맥주를 아침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의도한 원형 테이블은 각진 테이블보다 혼자 앉아있을 때 덜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으로 더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커피 한 잔은 코카콜라 한 캔에 약 7.6배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12온스 레드불보다도 더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고양이로 기록된 크림퍼프는 무려 38살까지 살았는데요. 이 고양이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는 사실 커피나무의 열매, 즉 커피 체리의 씨앗입니다. 이 체리는 달콤한 과육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육으로 카스카라라는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한답니다. 커피의 발견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서기 850년경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염소치기에게서 시작됩니다. 칼디는 염소들이 특정 열매를 먹고 밤새 뛰어노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자신도 먹어봤죠. 그 열매가 바로 커피였습니다. 이후 이 열매를 수도승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커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신선한 커피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가정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비싼 커피 중 하나인 로아 커피는 인도네시아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채취한 커피콩으로 만듭니다. 고양이의 소화효소가 커피콩의 쓴맛을 줄이고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죠. 생두 상태에서는 거의 향이 나지 않는 커피콩이 우리가 아는 향긋한 커피로 변하는 것은 로스팅 과정 덕분입니다. 고온에서 볶는 과정을 통해 수백 가지 향기 성분이 만들어지고 커피의 풍미가 완성된답니다. 놀랍게도 로스팅 과정이 길어지고 진하게 볶을수록 카페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하고 강한 맛의 다크 로스트 커피가 연한 라이트 로스트 커피보다 실제로 카페인 함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쓴맛이 강하다고 해서 카페인도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은 오해였던 거죠. 카푸치노라는 이름은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의 수도복 색깔과 닮아서 붙여졌다고 해요. 정말 그 색깔과 비슷하죠. 커피 이름 하나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아랍 지역에서는 커피가 단순히 기호식품이 아니라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슬람 수도승들은 밤샘 기도를 위해 커피를 마셔 잠을 쫓고 정신을 맑게 했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으로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며 교황 클레멘트 8세에게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직접 커피를 맛본 후 그 맛과 향에 감탄하며 커피를 축복했다고 전해집니다. 1511년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는 커피가 한동안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커피가 급진적인 사상을 자극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32년 LA 올림픽 당시 브라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선수단을 올림픽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브라질 정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로 선수들을 커피가 가득 실린 배에 태우고 가는 길에 각 항구에 들러 커피를 판매하면서 여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터키의 결혼 관습 중에는 신부가 결혼식 전에 신랑의 커피에 소금을 넣는 흥미로운 풍습이 있습니다. 만약 신랑이 불평하지 않고 이 잔 커피를 다 마신다면 그는 인내심이 있고 신부를 정말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최초의 웹캠은 바로 커피포트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1991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커피포트에 커피가 남아있는지 컴퓨터 화면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캠을 설치했죠. 1994년 뜨거운 커피로 화상을 입은 스텔라 리벡 할머니의 맥도날드 소송은 유명합니다. 언론에서는 터무니없는 소송으로 비쳤지만 사실 리벡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료비 보전을 위한 $20,000만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이를 거부했고 재판에서 맥도날드가 커피를 매우 위험한 온도로 제공했으며 유사 사고가 많았음이 밝혀지면서 거액의 배상금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특별한 커피 문화가 있습니다. 미리 지불된 커피라는 뜻으로서 행운을 경험한 사람이 커피 2잔 값을 내고 한 잔만 마시면 나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와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추가하면 우유의 지방 함량이 카페인의 흡수를 느리게 하여 그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양이 카페의 시작은 바로 일본입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고양이와 교감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커피에 크림을 추가하면 20%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림의 지방 성분이 열 손실을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환경 친화적인 달팽이 퇴치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일본에는 실제로 커피 스파가 존재합니다. 따뜻한 커피에 몸을 담그는 스파로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코스타 커피의 수석 커피 테스터는
자신의 혀에 무려 1천만 파운드 약 170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965년 BBC는 만우절 장난으로 냄새 비전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남성과의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그는 생방송 중 양파를 썰고 커피를 끓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이 TV를 통해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이 냄새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국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센트럴 퍼크 카페 매니저 건터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마이클 타일러는 사실 연기 경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이 역할을 얻게 된 이유는 커피 머신을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어렵지만 하와이는 열대기후 덕분에 미국 유일의 커피 재배주입니다. 특히 코나 커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커피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커피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언젠가 커피로 만든 연료를 차에 넣고 달리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커피가 환경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의 행복입니다.